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IT 낙폭이 깊은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이분과 고민 나눠보죠. IT의 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월에는 삼성전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좀 나눠봤거든요. 분위기가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또 바뀌었네요. 일단 딥시크 쇼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여파 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이 과대한데요. 딥시크가 중국의 빅테크 주도권을 흔들까요? 네, 미국의 빅테크가 워낙 그동안 강력했는데요. 그 그립감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산업의 틀을 바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시장에는 영향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보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AI 군비 경쟁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이제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AI 그 개발 비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또 수혜를 보는 산업들도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으로 AI 쪽에서 좀 늦었다고 평가되는 애플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또 반사이익 본다. 그리고 메타 같은 회사들도 컴퓨팅 비용이 저렴해짐으로 인해서 좀 이제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보안, 이런 쪽은 좀 더 이제 좋게 볼 수 있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쪽 이제 AI 쪽으로 좀 대응을 못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시장이 좀 매기가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독주가 이어졌었는데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애플 메타 보안주의 수혜. 그러면 피해 쪽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엔비디아가 낙폭이 과대했거든요. 지난번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이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AGI에 뭔가를 본 것 같다. 그러면 돈 벌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다음 챗GPT 제미나이 여기서 힌트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유의미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포인트를 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일단 딥시크라는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그 AI 특히나 이제 AGI로 가는 길을 좀 더 이제 빠르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는 전체 수요를 좀 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이제 시장 충격이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뭔가 이제 독점력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렇게 비싼 칩을 쓰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딥시크가 처음 그 공개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제 열렸을 때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같이 빠졌어요. 예. 근데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엔비디아는 반등을 좀 못하는데 브로드컴은 좀 그래도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AI 가속기 특히나 ASIC 쪽을 하는 회사들은 좀 반등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약간씩 이제 시장에 어떤 온도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엔비디아는 낙폭이 계속 과대하다는 건지 사실 중국 그 딥시크에 H800 저사양 칩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네. 그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력을 다시 시장이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은 움직여 버리는 거죠. 네, 주가는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201선 지지력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예. 요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B2B 쪽에서의 네. 어떤 생태계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27일 실적 발표도 유념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쪽 영향력이 더욱더 중요한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월 23일 실적 발표하고 13곳에서 TP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 일단 긴장감을 좀 갖고 눈여겨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이때다라고 보시는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후자예요? 있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고성능 칩이든 아니면 네.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칩으로 하든 예. 결국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HBM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필요해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독점력이 좀 약해지고 그쵸. 그러면 이제 딥시크 같이 좀 더 이제 가성비 있는 개발 모델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 우리 그래픽 D램이라고 하는 GDDR을 또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GDDR 쪽에서 마켓시어 1등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쪽으로 가든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D램 자체의 경쟁력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원 B나 원 C에 대한 지금 로드맵이 좀 더 빨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어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측면에서 GDDR 쪽으로도 경쟁력이 약하고 HBM 쪽으로도 선두는 이미 뺏긴 게 명확하잖아요.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난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는 2025년의 추정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1월 실적 발표에서 힌트가 나올 거다 하셨거든요. 좀 달라진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올해 그 EPS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거의 30조 중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하향 조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D램의 경쟁력 회복. 지금 이제 그 원 A 같은 경우도 지금 재설계에 들어갔고 네. 원 B 같은 경우도 기존에 1년 동안 양산했던 거를 다시 설계를 다시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뭔가 그 개선됐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굉장히 영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한 어느 정도까지 좀 다시 확대된 건가요? 그 지금 이제 중국 쪽 비중이 높진 않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의 팹리스,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의 잠재 고객이 한 3,000개가 됩니다. 이제 국내 전체 팹리스 해봐야 1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0배 많은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선단 공정 쪽에 이제 수요를 좀 끌고 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운드리를 맡기면서 이제 메모리 커스텀까지 같이 맡기면 좀 더 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턴키 비즈니스 쪽을 좀 확대하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나오셨을 때 올해 삼성전자의 킥이 될 거는 파운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런 중국 쪽의 파운드리 가동률 기대 이걸 다 그리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일단 작년 말 인사에서 영업통을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신임을 내정했잖아요. 한진만 네. 사장. 그러니까 원래 미주 영업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자마자 제 공식적인 행사가 상하이에서 행사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우리가 중국 쪽 영업 강화하겠습니다 했고, 예. 그 뒤로 우리 DSP라고 하잖아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그 지금 11개인데 2개를 추가했는데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DSP 중국 기업이 1개밖에 없었거든요. 베리실리콘이라는 회사 1개였는데 2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쪽 영업을 강화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딥시크 쇼크 속에 좀 자유로울 섹터,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프트웨어, 보안, 뭐 플랫폼. 그러면 지금 피해주로 역임되면서 빠지고 있는 방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 나오면 이게 AI 가속기 밸류 체인은 사실은 이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올해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은 좀 불확실하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괜찮으면 주가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본 지출이 네. 유지만 돼도 괜찮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주가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딥시크가 나왔다고 해서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캐펙스를 꺾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 저가 매수로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움직임들을 좀 더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딥시크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 걱정하고 있는. 네, 조금씩 이제 이게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컴퓨팅 파워가 많은데 뭐 이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알려지다 보면 네.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공포에서 조금 이제 회복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충분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종목들을 좀 보세요? 대장주 쪽으로 IT 투톱을 보시는지, 밸류체인 단에서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쪽에서 기회를 찾자는 의견이세요? 네, 이번에 뭐 많이 조정받은 기업들이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뭐 TSMC,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합. 네네. 오히려 뭐 인덱스로 본다 그러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뭐 ETF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세 타격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일단 시장에는 충격이 있죠. 영향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 펀더멘털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완절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를 뭐 이렇게 매긴다고 해서 반도체 쪽에 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말 사이 쉬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젠슨 황 만나서 젠틀맨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AI 수출 통제 관련된 칩
추가적으로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장은 추측하던데 이게 우리 K반도체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프록시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이 없을 수도 없는데 뭐 이게 어떤 수준까지 나올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중국에 아예 못 팔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도 목숨 걸고 로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좀 더 지금 H800이라는 다운그레이드 칩이 네. 나왔고 그거보다 더 다운그레이드한 게 H20이라는 칩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좀 더 다운그레이드한 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좀 더 물량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제일 엔비디아한테는 좀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 제품에도 관세 또다시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여기에 EU까지 포함되네요. 여파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